안녕하세요.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돈 되는 지식 채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꿈꿉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을 떠올릴 텐데요. 이런 선입견을 깨주는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1급 파이낸셜 플래닝 기능사라는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파이낸셜 플래너로 일하고 있으며 17년 동안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상담을 하며 수천 명의 고객을 만나 조사를 한 사사키 유에이 씨가 쓴 돈을 쫓지 않는 부자의 심리라는 책인데요. 여러 부자들을 만나 결국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관찰하며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은 부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고 가장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실패할 일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한데요. 직장인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추가로 투자 수익을 내어서 총 수입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연봉이 높을 거야. 아니면 집안이 원래 부자였겠지. 평범한 직장인은 나랑 완전히 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반드시 틀리진 않겠지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그렇게 하는 순간 평범한 직장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지만 큰 부를 이뤄낸 사람도 있고 부가적인 수입이 월급보다 많은 직장인들도 많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큰 돈을 투자해 거대한 리스크를 얻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유롭고 즐겁게 일할 수 있어서 그만두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돈에 쫓기며 힘들게 생활하고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평범한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되지 않기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만 알고 있는 돈을 부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돈의 흐름인데요. 최초의 저축을 소비로 돌릴 것인가, 투자로 돌릴 것인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복권이 당첨되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생긴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모두 원하는 것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모두 제각각일 텐데요. 먼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쇼핑하는데 모두 다 사용하고 맙니다. 한 번에 다 사용하진 않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으로 모두 다 써버리고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몇십억 원 로또에 당첨된 사람도 몇 년을 유지하지 못한 채 파산을 하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삶이 더 불행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들도 지출 관리하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돈을 벌더라도 혹은 사업을 하지 않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비가 아닌 투자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투자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구해서 읽고 부자가 되기 위한 지식을 열심히 습득합니다. 자나깨나 투자로 돈을 굴릴 일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한 뒤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소비하고 남은 것은 저축합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노력에 정비례해서 월급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열심히 일한다 해도 월급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수입의 대부분은 소비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저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축한 돈을 나중에 쓰든가 지금 쓰든가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축한 돈의 일부를 투자로 돌려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이익은 월급과는 별도로 얻은 수입이 되는 것이죠. 이 수입을 급여소득과 합치면 실질적인 총 수입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져 저축액도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평범한 직장인은 급여 수입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절약해서 저축한 돈도 결국엔 소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저축한 돈을 투자로 돌려 투자이익을 다시 투자하며 실질적인 수입이 상승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란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언뜻 보면 성실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어 투자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찾아다니며 스스로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 매번 치솟는 물가 때문에 마이너스만 아니면 다행이다. 투자할 돈이 어디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책의 저자는 작은 투자를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생긴 여비의 돈, 예를 들어 보너스나 휴가비, 월급에서 생활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작은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투자의 금액보다 투자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죠. 같은 연봉이나 더 적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투자를 이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약이 정답은 아니지만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자신의 소비 참조점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점이 아닌 이동하는 기준점이라는 의미의 참조점을 쉽게 설명하면 과거 어린 시절에 10만 원이라는 돈을 정말 큰 돈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성인이 된 후 10만 원이라는 돈은 밥 한 끼 금액, 청바지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 된 것이죠. 10만 원이라는 같은 금액이지만 스스로가 느끼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돈의 참조점은 수입이 늘어나면 점점 올라가고 마는데요. 이것이 당신이 부자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방법을 공부하고 깨달았다고 해도 참조점을 의식하지 않으면 월급이 올라가는 만큼 무의식적으로도 참조점도 올라갑니다. 그 결과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영원히 쌓이지 않고 투자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일단 올라간 참조점은 내려가기 어렵고 다시 절약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정말 간단한데요. 의식적으로 참조점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20대에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지출의 참조점은 150만 원으로 고정시키고 생활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에 연봉이 올라가 월 4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오래전부터 고정시킨 지출 참조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유지한다면 여유 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늘어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서 소득을 늘려나가며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죠. 물론 결혼이나 자녀가 생기면 지출이 변동되겠지만 지출의 참조점을 고정시키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투자 공부를 하면서 소비가 아닌 투자에 초점 맞춘다면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돈 되는 지식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